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예상컨대 다음 주 중으로는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그러니까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원래 정기 인사는 2월 달쯤에 있을 예정이었고, 사실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달에 임명되면서 대규모 검찰 간부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가피했던 것이 그 당시에 워낙 아래 기수,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기수로 보면 워낙 아래 기수를 발탁해서 검찰총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그 위 기수들이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만을 품은 또 검사들도 사표를 내고, 이래서 뭐 한 60여 명 정도의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법조계를 떠났습니다. 법조계라는 게, 그러니까 검사직을 그만뒀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했었는데, 이번 2월 달에 인사를 또 1월 달에 추미애 장관 취임과 더불어서 곧바로 실시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금 유력합니다. 이 인사의 핵심은 윤석열 사단 해체. 무슨 얘기냐면,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 해가면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할 때도 발탁 인사를 했고, 거기서 또 몇 기수, 한 무려 5기수 정도를 뛰어넘는 검찰총장 발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의 호의를 무시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연 2차례에 걸쳐서 거의 우인 설관식의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뭐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걸 진심으로 알아듣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이런 부분을 수사하면서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완벽하게 이제 서로 대립각을 세우게 됐고, 이런 점 때문에 윤석열 사단의 검찰 수사, 그 다음에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그 칼날을 무디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로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고, 이제 임명이 임박했다. 근데 그 임명의 첫 번째 임무는 역시 윤석열 사단의 해체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의 칼날을 벼르고 있는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다 잘라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무디게 하자. 어차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또 아들, 뭐 이런 정도에 대한 그 불구속 기소, 뭐 요거만 남겨놓고 있고 본인들에 대해서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어찌 손댈 수 없다 할지라도, 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사건, 그 다음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실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굉장히 일파만파로 번지고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를 흔들자, 이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사를 서둘러서, 또 추미애 장관을 서둘러서 임명하는 것이다. 보통은 인사 청문보고서 요청을 한 열흘 정도 기한을 줘서 합니다. 근데 딱 이틀 줬습니다.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시간을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하루가 급하다, 뭐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루가 급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12월 12일에 김호수 차관 법무부, 또나 이성윤 검찰국장, 이런 사람들이 법무부에 대한 현황 보고를 추미애 당시 장관 후보자한테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추미애 장관 후보자, 아직 임명도 되지 않았는데 월권이었다고 봅니다. 뭐 그거는 뭐 누군가 지금 수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거기서부터 인사작업이 진행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인사가 임박했다. 윤석열 사단 해체. 그럼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우선 윤석열 사단의 첫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나왔죠. 소윤대윤, 윤석열, 윤대진. 그래서 윤대진 씨가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많았지만, 소윤대윤이라는 것은 뭐 검찰 내에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자기의 가장 동생 같은 친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데 아마 좀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장으로 보냈죠. 서울에서 언제든지 데려다 쓸 수 있는 가까운 거리. 그게 이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고, 그 최전방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지금 대검에 있는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 이 사람도 윤석열 사단의 최일선 전방에 있는 사람이고, 한 2선 정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체적으로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그 다음에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때 같은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략 2선의 윤석열 사단이다. 누가 있냐면 진재선, 지금 검찰과장이죠. 작년 8월부터 검찰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직후에 했던 그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단성한 성남지청 형사사부장, 이 사람도 작년 8월부터 성남지청 형사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장, 이런 사람들하고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에 인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 신자용 1차장, 신봉수 2차장, 송경호 3차장, 이런 사람들이 다, 신자용 1차장의 경우에는 최순실 특검팀에 같이 있었고요. 신봉수, 송경호 2, 3차장의 경우에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2열 윤석열 사단의 그 2선 선봉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3선 정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성윤 검찰국장을 비롯해서 이제 과거에 특수통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3선 정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성윤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인사팀을 짜고 있는 그 실무총책입니다. 실무총책이 김호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이기 때문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 쪽에, 추미애 장관 쪽에 저는 뭐 넘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한 3선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 주로 윤석열 사단, 해체 대상인 윤석열 사단은 1선과 2선일 것이다. 그러니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간부급들이 집중적인 인사 대상이 될 것인데, 너무 속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사장 인사를 해가면서 승진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해체하는 모양새를 띠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이 주로 1, 2, 3차장이 아니고 특수부의 중앙지검 특수부, 요새는 뭐 공공수사부죠. 공공수사부의 1, 2, 3, 4부장이 주로 검사장 승진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사단이 이런 식으로 해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족이 대부분 잘린 입장에서 아마도 그 1선과 2선의 선봉대 역할을 했던 윤석열 사단은 해체됐으니까 3선, 그러니까 과거 특수부 검사를 하면서 같이 잔뼈가 굵었고 그때 같이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 라인을 짜고 수사를 지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직접적인 대항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은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에, 그리고 사실관계를 따져본다면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이번에 추미애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추미애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인사에 관해서 검찰총장과 협의하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의견을 듣는 것이다. 의견 듣고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의견은 내겠지만 그 의견은 아마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결국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 이번 인사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년 12월 31일이죠. 신년사를 발표한 자리에 보면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무력감의 표시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를 수밖에,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사단 해체를 바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심정이야 뭐 타들어가겠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있는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특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아마 상당히 힘들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휘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뭐 거의 직접 지휘식으로 나가야 할 텐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곳곳에 법무부 장관이 방해하고 있고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이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뭐 검사장 승진 인사 이것뿐만 아니고 그 실질적으로 그 수사를 하던 핵심 인사들도 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사팀 자체를 거의 해체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마도 이 있는 팀 내에서 이 수사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것이다. 또 이게 또 뭐가 있냐면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 감찰권, 예산권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직접 수사권을 통해서는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수사 지휘는 할 수 있는데 그 수사 지휘를 검찰총장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직접 수사 지휘를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검찰총장이 반발을 할 수가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임명이 되더라도 그렇게 무리수를 두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인사권, 감찰권, 그 다음에 예산권을 가지고 검찰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항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권을 가지고 뭐 맞선다는 표현이 좀 뭐 그렇긴 하지만 맞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은 내 관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지휘하는 그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수사, 이 부분에 관해서 마무리, 일단락을 지으려고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검찰, 청와대 충돌, 그 다음에 윤석열 추미애 충돌,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지만 대충돌이라고 부를 만한 극단적인 그 의견 차이,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서로 각자의 영역을 저는 존중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존중 안 할 경우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장관인들,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을 했는데 검찰총장이 잘 안 듣는다. 자기 뜻대로, 의도대로 안 듣는다고 해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김오수 차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월 9일 날 임명될 때 임명되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장관 수사팀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한 것, 이것이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김오수 차관은 거기에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야 수사할 수 있지만 추미애 장관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영역을 아마도 존중해 줄 것이다. 저는 이런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그 갈등이 대충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어쨌든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속해서 그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고, 문제는 공수처 등장 이후다. 빠르면 7월달 그 이후인데, 그 이후에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공수처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앞으로 차차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